안녕하세요. 야담서당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경복궁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도 칼날 같은 긴장이 숨어 있었지요. 선조 임금은 아직 어렸습니다. 14살 어린 임금은 편전 안에서 홀로 경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촛불은 반쯤 녹아내렸고 어린 눈 밑에는 피곤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스르륵. 편전 문이 열리며 한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형조판서 김순길.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밤이 깊었습니다. 이제 쉬셔야 하옵니다. 아직 읽지 못한 글이 많소. 김순길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조정의 일은 소신 같은 신하들이 대신 살피면 됩니다. 전하께서는 그저 성군의 자리에만 계시면 되옵니다. 선조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경서를 잡은 손이었지요. 어린 왕은 아직 몰랐습니다. 누가 충신이고 누가 나라를 삼키려는 자인지를. 오늘 밤 정말 좋소. 어변저수 마지막 회 시작합니다. 어변저수가 그 장부를 손에 넣기까지는 단 하룻밤이 걸렸지요. 하지만 그 하룻밤이 어떤 밤이었는지는 네 사람 모두 쉬 잊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이선달은 열흘 전부터 김순길의 움직임을 쫓고 있었습니다. 형조판서가 매달 첫 하루에 반드시 혼자 드나드는 곳이 있었지요. 한양 서촌 외진 골목.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낡은 창고였습니다. 창고라 부르기에는 담장이 너무 높았고 창고라 부르기에는 보초가 너무 삼엄했지요. 이선달이 청가에게 말했습니다. 저 안에 뭔가 있다. 청가가 그 골목을 사흘 동안 살폈습니다. 약장수로, 엿장수로, 쓰레기를 치우는 막일꾼으로. 그리고 사흘 만에 돌아온 청가가 말했지요. 보초가 둘, 교대는 오경 직전. 개가 한 마리 있는데 사납습니다요. 이선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이선달은 혼자 들어갔습니다. 석삼이 따라가겠다 했지만 이선달이 막았습니다. 발소리가 하나여야 한다. 석삼은 밖에서 기다렸고 청가는 보초 시선을 붙드는 역할을 맡았지요. 이화는 골목 입구에서 망을 보았습니다. 이선달이 담을 넘는 데 걸린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였습니다. 착지하자마자 개가 낮게 으르렁거렸지요. 이선달은 품에서 쇠고기 조각을 꺼내 소리 없이 던졌습니다. 개가 냄새를 맡으며 다가왔습니다. 이선달은 개가 먹는 동안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이선달의 눈은 어둠에 익숙해져 있었지요. 탁자, 괴짝, 자물쇠 걸린 작은 서랍장. 이선달은 서랍장 앞에 멈추었습니다. 자물쇠를 꺼내든 가는 쇠침으로 천천히 더듬기 시작했지요. 딸깍 열렸습니다. 그 안에 장부가 있었습니다. 이름들이 빽빽이 적혀 있었지요. 이선달이 처음 몇 장을 훑었을 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이름들이 모두 생각을 멈추고 장부를 품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밖에서 휘파람 소리가 들렸지요. 이화의 신호였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이선달은 서랍장을 닫고 재빠르게 창고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발소리,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등불을 든 보초가 안을 훑었지요. 이선달은 숨을 참았습니다. 보초의 등불이 이선달이 숨은 괴짝 쪽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어이,
바깥에서 청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물 좀 빌립시다. 담뱃대에 불이 꺼졌소. 보초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선달이 그 찰나에 담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착지, 어둠 속으로 뛰었지요. 석삼이 어둠에서 나타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이선달이 숨을 골랐습니다. 장부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어변저수가 장부를 손에 넣은 방법이었지요. 남산 아래 은신처, 탁자 위에 그 장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선달, 이화, 천가, 석삼. 네 사람이 둘러앉아 장부를 들여다보았지요. 석삼이 장부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이화가 이름들을 짚었습니다. 영의정 정순영, 이조판서 이광원, 사헌부 대사헌 박성묵, 조정에서 바른 소리 하던 자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올라 있었지요. 석삼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나리, 이 장부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왜지? 소인이 열흘 동안 지켜봤는데요. 김순길 같은 놈이 창고 보초를 저렇게 세우면서 정작 자물쇠 하나로 장부를 숨깁니까? 가장 귀한 것은 가장 복잡하게 숨기는 법인데 석삼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너무 쉬웠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청가가 팔짱을 꼈습니다. 미끼라는 말이오. 이화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넘길 수도 없어요. 영의정 정순영 대감을 영모로 엮는다는 기록이 사실이라면 내일 당장 움직여도 늦을 수 있어요. 방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순영. 조정에서 드물게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충신이었지요. 그가 무너지면 조정 전체가 김순길 손으로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선달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함정이어도 간다. 선달님, 청가가 낮게 불렀습니다. 함정인 걸 알고도 들어가는 수가 있다. 석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요? 이선달이 말했습니다. 함정을 파놓은 놈은 먹잇감이 들어오는 순간 긴장이 풀린다. 이긴 것 같으니까 그 찰나가 우리 쪽 시간이다. 청가가 한참 이선달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 찰나를 믿고 들어가자는 거요. 이선달이 웃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 않나. 그 눈빛은 이미 결심한 사람의 것이었지요.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답은 이미 나와 있었지요. 그날 밤 한양 북촌에 버려진 별당. 어변저수 네 사람은 조용히 담을 넘었습니다. 달빛조차 숨죽인 밤이었지요. 석삼이 먼저 바닥을 살폈습니다. 손가락으로 흙을 더듬었지요. 발자국이 없습니다. 너무 조용한데. 이선달이 멈추었습니다. 이 조용함이 이상했지요. 오래된 별당이라면 바람 소리라도 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고요는 달랐습니다. 누군가 숨을 참고 만들어내는 고요였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철컥. 담장 안쪽 문이 일제히 잠겼습니다. 동시에 사방에서 횃불이 치솟았습니다. 포졸 수십 명, 창끝이 네 사람을 향해 겨누어졌습니다. 출구가 없었습니다. 담으로 뛰어오르려 해도 이미 위에서 창이 겨누어져 있었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 천천히 걸어 나오는 사람, 김순길이었습니다. 어두운 도포 자락이 횃불에 흔들렸지요. 그는 멈추더니 아주 편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오래 기다렸다. 이화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김순길의 눈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이선달을 지나고 청가를 스치고 석삼을 내려다보다가
마침내 이화의 얼굴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오래 머물렀지요. 뭔가를 읽어내려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한참 뒤였습니다. 김순길이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닮았다 했더니 이화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이정수 그 역적의 딸이었구나.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이화의 눈앞에 한 장면이 떠올랐지요. 어둠 속에서 끌려가던 아버지의 등,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 그 등, 이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 아비도 내 앞에서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지. 정적? 걱정 마라. 너도 곧 따라가게 해주마. 포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선달이 외쳤습니다. 청가, 청가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품 안에서 꺼낸 것은 흙가루 봉지가 아니었지요. 가루약이었습니다. 그가 직접 만들어 온 것이었습니다. 마른 고추와 연기 나는 풀뿌리를 빻아 볶아서 만든 것이었지요. 청가가 봉지째 첫 번째 횃불 위로 집어던졌습니다. 펑! 연기가 폭발하듯 퍼져나갔습니다. 눈을 뜰 수 없는 매운 연기였지요. 으악! 눈이! 포졸 서넛이 창을 떨어뜨리고 눈을 비볐습니다. 그 틈에 석삼이 움직였습니다. 석삼은 별당 마당 바닥을 보자마자 알아채고 있었습니다. 이 흙이 이상하다는 것을. 남들은 그냥 지나쳤겠지만 석삼은 달랐습니다. 평생을 땅 밑을 파고 살아온 사내였으니까요. 이 흙은 최근에 뒤집힌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여기 아래를 알고 있다는 뜻이었지요. 석삼이 별당 처마 아래 구석을 찾았습니다. 거기였습니다. 낡은 판자 아래 움푹 꺼진 흙. 석삼이 판자를 걷어냈습니다. 아래에 구멍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몸을 구부려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였지요. 여기요. 이화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청가가 뒤따랐습니다. 이선달이 석삼을 밀어넣으며 말했습니다. 먼저 가. 나리는요? 내가 막는다. 이선달이 뒤를 돌았습니다. 연기가 거치기 시작했지요. 포졸들이 눈을 비비며 다시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선달은 두 눈을 부릅뜨고 정면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무 무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하나가 포졸들의 발을 잠깐 묶어 놓았지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딱 그 찰나가 필요했습니다. 이선달은 포졸 2명이 달려드는 것을 피하며 왼쪽으로 몸을 비틀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포위망이 좁혀져 있었지요. 퍽! 화살 하나가 이선달의 왼쪽 어깨를 꿰뚫었습니다. 이선달이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피가 흙바닥으로 떨어졌지요. 선달님, 구멍 안에서 이화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선달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를 짚으며 포졸들이 다가왔습니다. 김순길이 웃었습니다. 쥐새끼들도 오늘로 끝이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별당 지붕에서 뭔가가 떨어졌습니다. 쨍! 등잔 하나였습니다. 불길이 마당 한가운데 퍼져나갔지요. 지붕 위에 청가가 있었습니다. 구멍에 들어가는 척하고 지붕으로 올라간 것이었지요. 청가가 소리쳤습니다. 선달님, 지금이요. 이선달이 불길을 가로질러 구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슬아슬했습니다. 창 하나가 이선달의 도포 자락을 스쳤지요. 구멍 안 어둠이었습니다. 하지만 석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석삼이 이선달의 팔을 붙잡아 끌었습니다. 어서요. 청가가 지붕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동시에 별당 안에 있던 등잔들을 전부 쓰러뜨렸지요. 불길이 번졌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혼란이 일었습니다. 그 틈에 청가가 구멍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석삼이 판자를 다시 덮었습니다. 지하였습니다. 낮고 좁고 흙냄새가 진동했지요. 이선달의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이화가 이선달의 왼쪽 어깨를 손으로 눌렀습니다. 피가 손가락 사이로 스며 나왔지요. 위에서는 발소리와 고함 소리가 났습니다. 어디로 갔어? 찾아라. 살아서 잡아. 네 사람은 숨을 죽였습니다. 석삼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어디가 있어? 있어요. 제가 왔던 길에 받았습니다. 석삼이 앞장섰습니다. 도굴꾼이 평생 익힌 것은 귀신도 모르게 땅 밑을 파는 것이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땅 밑을 읽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흙의 굽기, 공기의 흐름, 어디에 공간이 있는지를 석삼은 발끝과 손바닥으로 느꼈지요. 그 감각이 이제는 어변저수를 살리는 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넝쿨이 천장을 덮은 오래된 통로였습니다. 아마도 옛날 이 별당을 쓰던 사람이 비상구로 파놓은 것이었겠지요. 네 사람은 허리를 굽힌 채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머리 위에서는 발소리가 계속 들렸지요. 얼마쯤 갔을까요? 석삼이 멈추었습니다. 여기서 올라가면 됩니다. 판자를 밀었습니다. 비거, 안개 낀 골목이었습니다. 쓰레기 더미와 낡은 담장이 있는 북촌 뒷골목이었지요. 네 사람이 차례로 기어 나왔습니다. 이선달이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그 순간 이화가 이선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선달은 비틀거렸습니다. 조금만 더요. 이화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네 사람은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별당에서는 아직도 고함 소리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별당에서 한참 떨어진 낡은 주막.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단잠을 자던 주모가 투덜거리며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화가 조용히 뭔가를 내밀었지요. 은전 몇잎이었습니다. 주모는 두말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 이화가 이선달의 어깨를 살폈습니다. 화살은 살을 관통해 있었지요. 화살을 빼야 합니다. 이선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 청가가 이를 악물고 눈을 감았습니다. 소인은 이런 거 못 봅니다. 봐. 정말 못 봅니다. 이화가 청가를 무시하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선달은 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고 벽의 한 점을 바라보았지요. 피가 흘렀지만 그의 얼굴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석삼이 그 옆에 쪼그려 앉아 말했습니다. 아팠다고 해도 됩니다. 괜찮다. 어디서 그렇게 독하게 사셨어요? 이선달이 힘없이 웃었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야. 이화가 마지막으로 천을 단단히 동여맸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왜 혼자 막으셨습니까? 이선달이 이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네까지 다치게 할 순 없으니까. 이화의 눈가가 달아올랐습니다. 이선달은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화. 이제 더는 떨지 말게. 자네는 더 이상 그날의 어린아이가 아니야. 그 말에 이화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도 아니라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심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석삼이 방구석에 있던 쥐먹은 상자 뒤를 들여다보다 멈추었습니다. 나리, 이선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막 뒤쪽에 별당으로 통하는 통로가 있는데 그곳에 창고 같은 게 있습니다. 청가가 말했습니다. 그럼 이 주막도 김순길과 연관이 있는 겐가? 어서 나가 보시지요. 석삼이 손짓했습니다. 주막 자리가 별당 바로 옆이었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창고 안의 문은 오래된 철문이었습니다. 녹이 두껍게 슬어 있었고 문고리는 반쯤 뜯겨 있었지요. 석삼이 어깨로 밀었습니다. 기익. 안이 어두웠습니다. 이화가 들고 온 기름 등잔을 들이밀었지요. 금은 보화는 없었습니다. 대신 문서였습니다. 두툼하게 묶인 문서 뭉치들이 벽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무거운 나무 상자 하나. 석삼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인장 하나가 들어 있었지요. 이선달이 그것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왕의 옥새를 흉내낸 가짜 인장이었지요. 이화가 숨을 삼켰습니다. 청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석삼은 그 옆에 쌓인 문서들을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작은 기적이었지요. 석삼은 반년 전만 해도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무덤에서 물건을 훔쳐 팔아 연명하던 사내였지요. 이선달과 이화가 가르쳐준 글자들이었습니다. 이선달이 억지로 손에 쥐어준 서책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모여 지금 이 순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석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의정 정순영을 영모로 몰아 제거한 뒤 병권을 장악하고 전하 곁에 신복을 배치하여 왕의 명을 대신 내린다. 석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굴꾼이었던 사내가 조선을 삼키려는 음모를 손으로 들고 두 눈으로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이선달이 말했습니다. 다 가져간다. 같은 시각 한양의 골목은 밤빛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우포청 종사관 박형준이 달리고 있었지요. 그의 품 안에는 서찰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예조판서 홍재석이 형조판서 김순길에게 보낸 영모 문서였지요.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서찰이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정순영 대감 손에 닿지 못하면 조선의 조정이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기울어진다는 것. 그것이 그를 달리게 하고 있었지요. 숨이 가빠왔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3명, 아니 4이었습니다. 추격자들이 거리를 좁히고 있었지요. 종사관 박형준은 골목 어귀에서 갑자기 방향을 꺾었습니다. 좁은 담장 사이로 몸을 밀어 넣었지요. 추격자들이 지나쳐갔습니다. 박형준은 벽에 등을 기댄 채 숨을 참았습니다. 뜨거운 숨이 입안에 찼지요. 몇십 호흡.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박형준이 다시 달렸습니다. 다리가 저리고 옆구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요.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자신 말고는 아무도 이 서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마침내 어두운 골목 끝 희미하게 불이 켜진 창문 하나가 보였습니다. 박형준은 그 앞에 쓰러지듯 몸을 던졌습니다. 쿵! 잠시 뒤 문이 열렸습니다. 흰 도포를 입은 노인이 그를 내려다보았지요. 영의정 정순영이었습니다. 박형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형조판서 김순길 대감과 예조판서 홍재석 대감이 숨이 걸렸습니다. 대감을 모함하고 전하를 손에 넣으려 합니다.
정순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한참 뒤 정순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날 수 있겠느냐? 박형준이 이를 악물며 바닥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예, 일어납니다. 정순영이 뒤를 돌아 방 안을 향해 말했습니다. 거톡 가져오너라. 그리고 박형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편전으로 간다. 같이 가겠느냐? 박형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이었습니다. 한양 장터 곳곳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지요. 먼저 약장수 노인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약을 팔면서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형조판서 나리가 가짜 옥새를 만들어 놨다더군. 영의정 어른을 영모로 엮으려고. 사람들이 멈추었습니다. 새벽 시장 심부름꾼 아이였습니다. 어젯밤 벌어진 별당에서 영모 문서가 나왔다더라. 김순길 대감 인장이 찍혀 있었다더군. 줄타기 광대, 악사, 길거리 죄인들, 청가의 사당패였습니다. 한양에서 청가가 거느린 패거리만큼 빠르게 소문을 퍼뜨릴 수 있는 자들은 없었지요. 어느 골목에도 있었고, 어느 장터에도 있었으며, 어느 주막에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순길이 영모를 꾸몄다더라. 왕까지 속였다더군. 영의정을 죽이려 했다지? 소문은 강물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힘이었지요. 권력은 백성의 두려움 위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백성이 더는 두려워하지 않는 순간 권력의 뿌리는 흔들리기 시작하지요. 그러나 하룻밤이 그냥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 어변저수가 몸을 추슬러 움직이기 시작하는 사이 김순길은 이미 수화를 풀었습니다. 포졸이 아니었지요. 포졸을 쓰면 공식 기록이 남습니다. 김순길이 부린 것은 민간인 복장의 밀정들이었습니다. 칼을 쓸 줄 알고 입을 다물 줄 아는 자들. 셋이 석삼을 먼저 발견했습니다. 석삼이 혼자 약재 골목을 지나던 참이었지요. 이선달 상처에 쓸 붕대와 지혈 약을 사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골목이 좁아지는 순간 발소리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앞에서 둘, 뒤에서 하나였지요. 이선달, 어디 있어? 석삼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하면 살려준다. 석삼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앞에 사내가 팔을 붙잡았어요. 이 자식이. 그 순간이었어요. 머리 위에서 뭔가가 날아들었습니다. 약 봉지였지요. 터지면서 가루가 뿌려졌지요. 위를 올려다보니 지붕 위에 청가가 있었습니다. 발이 빠른 게 무기야, 석삼아. 석삼이 앞에 산에 발을 밟고 달렸어요. 골목을 세게 꺾었습니다. 뒤에서 쫓아오는 발소리. 석삼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도굴꾼이 너희들한테 순순히 잡히겠느냐? 땅이었어요. 석삼이 미리 눈여겨뒀던 골목 한켠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무너진 담장 아래 땅굴 입구. 전에 누군가 파놓은 것이었지요. 석삼이 들어가자마자 흙덩이로 입구를 막았습니다. 발소리가 지나쳐갔어요. 한참 뒤 석삼이 기어 나왔습니다. 청가가 지붕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괜찮느냐? 석삼이 흙을 털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둘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나리한테 빨리 알려야 합니다. 한양 어느 기와집. 이선달은 누워서 이화의 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붕대를 다시 조이는 이화의 손이었지요.
어깨는요. 움직인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선달이 잠시 말을 멈추었어요. 쓸만해. 이화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지요. 걱정,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것. 그것을 이선달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선달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하지 않았지요. 끝나고 나서 할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석삼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청가가 들어왔습니다. 이선달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화가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선달이 가만히 이화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었습니다. 이선달이 말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편전으로 간다. 네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말을 입 밖에 꺼내지 않았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경복궁 편전, 조정 대신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불안한 눈빛으로 자리를 잡았고 어떤 이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태연하게 앉았지요. 선조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린 왕의 눈 밑에는 피곤이 여전히 내려앉아 있었지만 그 눈빛 안에는 전날 밤 없던 무언가가 들어 있었지요. 일어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김순길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느린 걸음으로 자리를 잡고 무릎을 꿇으며 이마를 숙였지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어젯밤 한양에 헛소문이 퍼졌다 하옵니다. 모두 역적들이 소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꾸민 거짓말이옵니다. 소신을 믿으시옵소서. 그 목소리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지요. 편전 문이 열렸습니다. 영의정 정순영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따라 이선달, 이화, 청가, 석삼, 어변저수 네 사람이 나란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화의 어깨에는 어젯밤 흙먼지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선달의 왼쪽 도포 소매는 피가 굳어 검게 물들어 있었지요. 그래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편전 한가운데까지 걸어 들어가 멈추었습니다.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김순길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가 빠르게 소리쳤습니다. 전하! 저자는 죄인 이계상이옵니다. 당장 잡아들이시옵소서. 편전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선조에게로 향했지요. 어린 왕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움직임 하나에 편전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임금이 말했습니다. 아니다. 과인은 더 이상 누구의 꼭두각시도 아니오. 정순영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 들린 문서들이 편전 바닥에 천천히 펼쳐졌습니다. 가짜 옥새, 김순길과 홍재석의 서찰, 밀명 초안, 정순영을 제거하려던 세부 계획, 모든 것이 대신들의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조정안이 숨을 죽였지요. 김순길이 소리쳤습니다. 모함이옵니다. 전하! 천것들의 말을 믿으시옵니까? 저것들은 역적의 무리옵니다. 그 목소리는 높고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 사람의 목소리였지요. 그것을 모든 대신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화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더 이상 떨지 않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이화는 김순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천것이라 하셨습니까? 편전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20회 전에도 대감은 그리 말씀하셨지요. 이화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를 영모로 모함하실 때도, 어린 저를 길바닥에 내치실 때도, 대감께는 우리가 사람으로 보이지 않으셨겠지요. 허나 기억하십시오. 이화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대감께 버려진 사람들이 결국 이 자리까지 대감을 끌고 왔습니다. 편전 안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이화의 말 한마디가 그것을 만들었지요. 어린 선조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김순길, 그대는 백성도, 조정도, 과인까지 속이려 하였다. 어린 왕의 목소리는 여전히 가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처음으로 왕의 무게가 담겨 있었지요. 과인은 너는 그대를 과인의 신하로 둘 수 없다. 도승지는 들어라. 역적 형조판서 김순길과 예조판서 홍제석을 파직한다. 판익은 부사는 역적 김순길과 홍제석을 옥에 가두고 이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도록 하라. 김순길의 다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버텼습니다. 끝까지 버티려 했지요. 하지만 포졸들이 그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끌려나가면서도 그는 소리쳤습니다. 전하! 전하! 소신은 전하를 위하여! 문이 닫혔습니다. 그 목소리는 점점 멀어지다가 마침내 완전히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권력을 움켜쥐었던 사내는 그렇게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경복궁 편전, 선조가 4사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선달, 이화, 청가, 석삼, 어린 왕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들은 법 밖에서 움직였다. 4사람은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백성을 위해 움직였다. 선조가 붉은 마패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빛깔이 편전 아랫살을 받아 빛났지요. 이선달, 이선달이 이마를 바닥 가까이 숙였습니다. 그대를 암행어사로 임명한다. 전하, 소신 또한 깨끗한 인간은 아니옵니다. 선조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에는 뒷돈도 받았고 권력 곁에서 더러운 일도 했사옵니다. 이선달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구차함이 없었지요. 오래 가지고 다닌 짐을 내려놓는 사람의 소리였습니다. 허나 다시 사람답게 살고 싶었습니다. 편전 안이 오랫동안 조용했습니다. 선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물을 아는 자만이 백성의 고통도 아는 법이다. 그리고 이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이화, 이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대의 용기는 조선을 살렸다. 20년 전 너의 아버지 영모 사건을 다시 조사하겠다. 김순길의 모함으로 밝혀지면 너의 가족들을 모두 복권시키겠노라. 이화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눈물을 참는 것이 아니었지요. 오래 억눌러 온 것들이 조용히 녹아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천가, 청가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대의 사당패는 조선의 눈과 귀가 될 것이다. 청가가 손을 들어 뒷머리를 긁었습니다. 그럼 소인도 벼슬을 하는 것이 옵니까? 편전 안에 작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선조도 가볍게 입꼬리를 올렸지요. 석삼, 석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뭔가가 맺혀 있었지요. 배우지 못한 몸이라 했으나 오늘 조정을 살린 것은 그대의 두 손이었다. 석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뺨 위로 굴러 떨어졌지요.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도굴꾼이었던 사내가 왕 앞에서 우는 것이 전혀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면서 처음으로 당당한 것이었지요. 너의 재주를 도적질이 아니라 백성과 과인을 위해 써다오. 선조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변저수,
다스리고, 변하고, 엿보고, 끝내 완수한다. 과인은 오늘 이 이름을 조선의 그림자로 기억하겠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화는 홀로 궁궐밖 언덕에 올랐습니다. 달이 크게 떠 있었지요. 이화의 아버지는 달을 좋아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는 밤마다 이화를 안고 달을 가리켜 주었지요. 저 달은 언제나 같은 달이야. 어디에 있어도 같은 달을 볼 수 있단다. 아버지가 끌려가던 날 밤에도 달이 떴는지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어렸고 너무 두려웠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이 보였습니다. 이화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달빛이 그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야 끝났습니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화는 알고 있었지요. 슬픔을 안고 사는 것이 슬픔에 잡아먹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슬픔을 다 씻어내야 앞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슬픔을 품은 채로도 내일을 향해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처음으로 이화는 내일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내일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생각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지요. 이화는 한참 더 달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언덕에서 내려왔습니다. 보름 뒤였습니다. 새벽이었지요. 한양 성문 앞,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말 내필이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이선달, 이화, 청가, 석삼, 네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성문 앞에 멈추었습니다. 이선달이 품에서 교지를 꺼냈습니다. 석삼에게 던졌지요. 석삼이 받아 펼쳤습니다. 더 이상 글자를 더듬지 않았습니다. 함경도 백성 12명 실종.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청가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또 얼마나 걸리겠소? 이선달이 짧게 웃었습니다. 모르지. 지난번처럼 반년씩 걸리면 나 못 버팁니다. 석삼이 교지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천가 형님, 나들이 간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화가 말고삐를 쥐었습니다. 입 끝에 작은 미소가 걸렸지요. 가보죠. 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으로, 천천히, 그러다 빠르게, 내필의 말이 새벽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조선의 밤은 여전히 깊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어둠 속에는 어변저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변저수 시리즈를 감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재미난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